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죠. 왜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죠? 저희는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은 하락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하락폭이.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7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1월 26일 장 마감 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다음 주 장시작하기 전과 장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주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재무제표 좋은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꼭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을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는 겁니다. 또한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것,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먼저 우리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표시해 두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제가 XOXL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김없이 이번에도 상승 추세 상단에서는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차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은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추세 상단에서 음봉으로 맞고 떨어지니 나스닥 종합지수도 힘이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어제 약 0.4%가량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김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나스닥 종합지수와 마찬가지죠.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 이제는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P 500 지수 어제 0.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제가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노란색 선 21선이 약간 깨질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조정은 두 달간의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인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밑꼬리 달면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제가 다우존스는 검정색 선 라인 36,800을 깨지 않으면 그 위에서는 지수가 횡보 또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약 0.2% 가량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나스닥 올라가기 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는 여전히 약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 제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을 리뷰하는 만큼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TQQQ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서 저 또한 TQQQ를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승 추세 상단에 음봉이 떴을 때 비중 축소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어제 1.8%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에 왔을 때는 힘이 약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또 TQQQ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모아갈 준비를 할 거고 이게 꼭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후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하단에 왔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SOXL을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했을 때 이 음봉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였다고 말씀드렸고, 또다시 음봉이 2개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또 축소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는 힘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XOXL도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 하단에 다시 왔을 때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제가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하나의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락은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2주 동안 열심히 제가 표시해둔 이 부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지율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미리 들어간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N자형에서 정고점 뚫기 직전인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고, 그 후 약 일주일 만에 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주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N자형 파동이 주봉으로 봤을 때 정확히 보이고,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약간 비중을 줄여간 상황이고, 그 후에는 하락하는 음봉 2개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또 한 번 비중을 축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하락하는 음봉이 2개 나오지 않은 상태고, 제가 봤을 땐 이제 곧 조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들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 나오기 전인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이런 위치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큰 상승 나오고 나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 매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고점 저항대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2달간의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2달간의 박스권 안에서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후 지지율 반등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죠. 엔비디아는 최근 2주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깃발 형태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힘을 모아가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고, 지금 2주 동안 약 3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찬가지로 5일선,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일선이 깨질 때는 약간의 비중 축소로 저는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일선 깰지 말지 그러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저는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 후 반등할 때 그때 엔비디아 한 번 더 모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은 제가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근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2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으로 상승 추세 상단에 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두 개의 음봉이 떴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ASML을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약간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후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지, 추세 상단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신규 매수는 조심하여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M이죠. TSMC도 ASML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TSMC는 이 상승 추세 상승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지금 약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승 추세 상승 폭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니 TSMC도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 한 번 더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상단에 올수록 힘이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제가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땐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약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가 힘이 없는 상황이니 이러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는 음봉이 두 개 나올 시에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하단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이죠. 알파벳은 크게 봤을 때 큰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작은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모아간 상황이죠. 지금 알파벳 약 2주 동안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상단까지의 폭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알파벳도 상승하는 와중에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올 시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하단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모아가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든 종목이든 대부분 상승 추세 상단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상승 추세 상단에 왔을 때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을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AMD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고, 지금 약 2주 동안 4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AMD 상승 추세 상단에서 음봉이 떴을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한 상태고, 또다시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올 때는 또 한 번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MD도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에 있을 때는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하락하는 음봉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하셔서 하단에 왔을 때 제가 또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NTC죠. 인텔은 제가 최근에 상승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하락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상승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오니 약 2주 동안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오니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인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이 나올 시 지지유 반등을 확인하고 인텔을 모아가는 겁니다. 인텔도 제가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죠. 왜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죠? 지지유 반등이 나와주어야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인 지지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희는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은 하락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하락폭이 남아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제가 표시해둔 이 부분까지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이 하락 추세 하단 라인 가격대는 167달러에서 162달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테슬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죠. 에어비앤비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약 일주일 동안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약 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죠. 월트 디즈니는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하는 패턴을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등하는 초입 부분인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N자형 파동의 1차적인 목표가는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99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481선을 목표가로 잡고 여전히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이죠. 제가 애플은 지금 쌍봉의 저항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고, 저 또한 비중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애플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은 이 두 개의 쌍봉을 시원하게 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상 외로 훨씬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쌍봉을 시원하게 넘어가면서 하나의 상승 패턴을 만들어 줄 것이고, 예상 외로 나쁘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고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로 대응한 것입니다. 다음 주 애플의 실적 발표 저랑 같이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제가 이 부분에서 노란색 선 21선까지 1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지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61선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정확히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고, 앞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지지를 깨지 않고 완만한 반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어떠한 방향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OIN이죠.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에서 스토캐스틱 533, 스토캐스틱 166의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벗어났으니 1차적으로 노란색 선 21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승을 보여줄 때도 코인베이스 글로벌보다는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더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6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같은 관점이지만 지지하는 모습도 약하게
보여주었고 반등도 어제 해주었지만 운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보다는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ETA죠. 메타는 제가 큰 추세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땐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메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이 부근 382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이 부근 찍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까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타 또한 지금 상승 추세 상단의 폭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니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올 시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서 지지후 반등하는 모습 보고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DB이죠. 어도비는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도비는 지금 상승 추세 상단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NPS죠. 시놉시스도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하락한 두 개의 음봉이 나오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시놉시스 하단 라인에 다시 오게 된다면 한 번 더 모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FLX죠. 넷플릭스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제가 넷플릭스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이만큼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넷플릭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한 번에 상승 추세 상단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 상단에 와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에서는 아무리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여도 이럴 때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단 라인에서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 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추세로 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은 노란색 선을 타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이 노란색 선이 깨지게 된다라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락은 1차적으로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1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큰 하락폭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얼티 인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만큼의 하락폭이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서 지지후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A죠. 보잉은 이렇게 큰 추세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상단에 왔을 때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보잉은 위험한 구간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약 일주일 동안 굉장한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어김없이 추세 하단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잉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후 반등하는 모습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FE죠. 화이자는 제가 이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하는 패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초록색선 61선 위에서 2주간의 지지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화이자는 이번에도 61선 저항대를 맞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저는 절대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니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도 보시면 큰 추세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죠. 니콜라 또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마감하기 위해선 초록색선 61선 위에서 2주간의 지지후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루시드 그룹도 마찬가지죠. 루시드 그룹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이렇게 61선 위로 하루 크게 올라온 것은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61선 위에서 2주간의 지지율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제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근에서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저랑 같이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